자, 오늘은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 서구 문화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한 챕터가 세상과 인간,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5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신성한 안식의 날, 흙으로 빚어진 첫사람, 동산에서의 삶, 돕는 배필의 창조, 그리고 순수의 상태. 거대한 우주에서 시작해서 점점 한 인간, 그리고 관계라는 아주 미시적인 부분으로 좁혀 들어가는 구조인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신성한 안식의 날, 창조의 완성. 이야기가 뭔가 엄청난 사건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쉼으로 시작한다는 거, 이게 참 재밌어요. 그쵸? 이 휴식이라는 개념이 이 세상에 어떤 독특한 리듬을 주는지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엿새 동안 정말 정신없이 막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멈추고 이야기가 딱 이 7째 날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게 그냥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날은 새로 만들어진 세상에 아주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해요. 왜냐? 창조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쉼과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아예 새겨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과 휴식의 리듬, 이게 세상의 기본 운영체제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파트. 흙으로 빚어진 첫사람. 여기서부터 카메라 앵글이 확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우주 전체를 보다가 갑자기 렌즈가 줌인해서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땅바닥에 흙 한 줌을 비추는 거예요. 이 대비가 정말 극적이죠.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무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아직 미완성인 상태, 비도 없고 땅을 일굴 사람도 없고 굉장히 정적인 풍경이죠. 모든 게 마치 누군가를,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교요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인간이 창조됩니다. 근데 다른 창조물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프로세스가 딱 2단계잖아요. 첫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고, 둘째, 그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이건 그냥 만들어져라 하고 뚝딱 만드는 게 아니죠. 손으로 직접 빚고 숨결을 나눠주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행위예요. 신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동산에서의 삶.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그럼 어디서 살게 될까요? 이야기는 우리를 그를 위해 준비된 완벽한 공간, 바로 에덴 동산으로 데려갑니다. 에덴 동산,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심으신 동산이에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을 것도 풍성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고요. 또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개의 강으로 갈라지는 거대한 강에 흐르면서 물을 대주고, 심지어 그 땅에는 순금과 보석까지 풍부했다고 합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완벽한 동산의 정중앙에 이야기는 아주 의미심장한 2그루의 나무를 딱 심어 놓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2 나무가 앞으로 인류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선택의 기로가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럼 인간은 이 동산에서 뭘 할까요? 그냥 놀고 먹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명확한 목적이 주어집니다.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는 것.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주자가 아니라 자기가 사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가꾸고 지키는 관리인, 청지기의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자유와 풍요 속에서 딱 한 가지 금지 조항이 붙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바로 이거였죠. 이게 이 낙원의 유일한 규칙이었어요. 수많은 해도 돼와 단 하나의 하면 안 돼가 공존하는 구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4번째 파트입니다. 돕는 배필의 창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이해요. 지금까지 보면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완벽한 환경, 명확한 목적.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 하겠다고 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무리 완벽한 낙원이라도 혼자서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홀로이즘이라는 결핍이 다음 창조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일을 찾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과 새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가서
이름을 짓게 합니다. 이건 아담의 지성과 권위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역설적으로 아담은 깨닫게 돼요. 이들 중 누구도 자기와 같은 존재, 자기의 짝이 될 수는 없다는 걸요. 오히려 자신의 외로움만 더 깊어지는 거죠. 결국 동물들 중에서는 짝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또 한 번의 아주 특별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그 뼈로 여자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죠. 이번에는 흙이 아니에요. 남자 그 자신의 일부로 만들어졌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아담의 반응이 정말 감격적이에요. 여자를 보자마자 외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겠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놀라움, 기쁨, 그리고 마침내 나와 같은 존재를 만났다는 기쁜 동질감과 연결감.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둘의 결합을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모델로 선언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한 몸이라는 개념이 이후 수천 년 동안 결혼과 가족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순수의 상태. 이 장은 마지막으로 아주 강렬한 이미지 하나를 딱 던져주고 끝나요. 이 완벽했던 세상에서 인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거죠. 바로 이 문장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줘요. 벌거벗었다는 건 완전히 드러나 있다는 뜻인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건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숨길 게 없었다는 뜻이에요. 죄책감, 두려움, 속임수 이런 게 전혀 없는 완전한 투명함과 순수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 완벽한 조화와 순수의 상태. 이게 바로 모든 것이 변하기 전 인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죠. 이 완벽했던 세상은 도대체 왜,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창세기 2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